차라리 한강 뷰를 못 얻을 거면 그냥 한강물로 입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파괴적인 그런 상상으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중경제체제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이중경제가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또 그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몰랐을 때는 뭐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외감이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문제들의 시작이다. 세계화 정보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과거에는 뭐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구 같은 귀족과 일반 농민이나 아니면 노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중경제체제가 지금만 형성된 건 아닐 건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출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경쟁이 격화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한국이 좀 특별한 사회라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주 뭐랄까 독특한 역사적 환경 때문에 잠깐 없었습니다. 일단은 1910년에 한일합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양반 엘리트의 권위가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어떤 굉장히 격렬한 내전과 그런 사회적 갈등의 폭발, 유혈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엘리트층이 한번 일소가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평등한 그런 사회가 일시적으로 도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도 성장이라는 또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한 경제적 신화를 겪으면서 노력하면은 갑자기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뭐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이게 인류 역사상에 사실은 많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은 특수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나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당시에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근데 그것이 이제 9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년이 되고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닫혀버렸네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이제 괴리가 이제 있는 거겠죠. 엄청나게 평등한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불평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정보화로 인한 노출의 증대 그것이 합쳐졌을 때의 어떤 나타나는 결과물이 그것이 이제 한국의 90년대생을 형성한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그 계층의 고착화, 이중경제 체제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난 굉장히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해. 공정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 점이 공정한 거고 어떤 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세요? 일단은 이게 철학 혹은 가치로서의 공정과 인간이 어떤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공정은 좀 구분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제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많은 식자층에서 했던 게 그거는 진짜 공정이 아니라 진짜 공정은 이런 거야. 마이클 샌델 읽어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 애초에 사실은 그런 정치 철학적인 관점, 가치의 관점에서 공정을 얘기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혹은 뭐 가치, 뭐 학문적인 어떤 공정은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거죠. 사회적인 어떤 출신 배경 뭐 그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출발선에서 공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뭐랄까 공정성을 그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학자들의 논의였는데 사실은 이제 20대 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깊게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크고 어떤 즉자적인 그런 불만 등이 많았을 때 그걸 이제 목소리로 터트려내고 그것을 이제 포장하는 어떤 언어로서 저는 공정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건데 이 공정감의 요체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노력에 대한 보상.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노력하면은 꼭 보상이 안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20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컨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걸 감내하기 싫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여유가 있고 뭐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희망이 있다면은 어떤 그런 아까 이제 실패의 어떤 여유라든가 그런 게 이제 생기면은 사실은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도 그 감내하고 또 다음을 노리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한 번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인생의 이후의 경로를 모두 결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안감이 표출된 게 그러니까 노력하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감정적인
불안 혹은 불만의 정서로 표출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열망을 어떤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6으로 가보죠. 386 시대에는 공정했을까? 386 시대에도 당연히 공정 안 했죠. 근데 386 시대에는 고도 성장을 했고, 예. 한국 사회가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던 어떤 그런 희망의 감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정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걸 감내하더라도 내가 이제 뭐 더 여기서 노력을 하고 자원을 투입하고 뭐 그 가정을 만들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런 어떤 전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부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분노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가 다른 것이다. 예. 근데 그 표현하신 것 중에는 386 세대는 꿀을 빤 세대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유는? 이 부모님들이 살아온 걸 보면은 거의 뭐 제가 상상도 못하는 저개발 국가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보고 하라고 하면은 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기기라든가 뭐 다양한 풍요로운 어떤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의 결과물들을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리고 살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60년대생들을 일반적으로 꿀을 뻔했다고 하기에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어느 수준으로 변화했는지를 가끔 망각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컨대 그 어떤 개인적 어떤 성장의 경험을 60년생들이 좀 더 하기 좋았던 건 있겠죠. 어떤 고도성장 사회라든가 뭐 그런 시대적인 조건들이 달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수준에서의 차이는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보긴 하죠.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90년대생들의 가치. 근데 사실 가치의 부재다. 표현이 아주 한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너무 와다 이거.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중경제 체제에서의 어떤 문화적 분리가 심해지고 그것을 노출이 많이 되면서 서로 간에 그 굉장히 격차에 대한 큰 인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단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단기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은 애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단기간에 그 어떤 한 방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역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신화가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렇게 잘 살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열망을 누구나 하기 마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단기간 그런 이제 열망이 코인 열풍이라든가 뭐 차라리 한강 뷰를 못 얻을 거면 그냥 한강 물로 입술을 그냥 한다는 그런 식의 파괴적인 그런 상상으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거를 돈을 막 벌겠다 이거 이전에 굉장히 그 빠른 시기에 보상과 효과가 오는 어떤 게임적인 면모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영하는 것은 일상에서 사실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세태라는 점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 하듯이 한다. 네. 상당히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리그먼 그 교수가 행복 긍정심리학의 대가시잖아요. 행복감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쾌락이고, 두 번째가 몰입이고, 세 번째가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육체적이거나 혹은 뭐 말초적인 쾌락은 이제 첫 번째 1단계겠고, 근데 이제 막 게임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달성하고 이런 집중하는 과정 자체는 어떤 몰입 단계겠죠. 근데 세 번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인생관이라든가 결부되어 있는, 그리고 저 굉장히 중요한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점에서의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탕을 해놓고도 허탈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위기 또한 현대 사회의 좀 많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